안녕하세요. 정대디입니다. 장윤 뉴타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경전철 동북선에 대한 소개와 장위 뉴타운의 입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자, 먼저 말씀드릴 것은 경전철 동북선입니다.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에서 여기 노원구 상계역을 잇는 경전철이고요. 약 1조 원 규모의 사업입니다. 총 13.4km 구간에 15개 정류장을 설치할 계획이고요. 올해 말 착공해서 2024년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노선은 먼저 왕십리, 2호선, 5호선, 경의중앙선, 분당선 환승이 가능하죠. 그리고 마장동 우체국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뭐 동명초교역이라고도 하죠. 아직 이렇게 환승역이 아닌 경우는 역 이름이 정확하지는 않으니 제가 말씀드린 역 이름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어쨌든 여기는 마장시장 근처입니다. 한우 싸게 먹을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제기동역 1호선 환승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6호선 환승이 가능한 고려대역, 숭례초교역, 종암경찰서, 미아사거리. 미아사거리는 보시면 여기거든요. 4호선 여기까지 환승통로 길이가 되게 길죠. 참고하시고요. 다음으로 창문여고, 북서울 꿈의 숲, 롯데캐슬을 지나는데요. 여기 북서울 꿈의 숲이 여기 위치고요. 장위 뉴타운에 해당하는 지하철역입니다. 그림에서 보면 여기 빨간색 부분이 북서울 꿈의 숲 역이고요. 여기 2구역이 특히 가깝고요. 3구역, 7구역도 멀지 않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속 보면 월계역, 그 다음에 7호선 환승이 가능한 하계, 그 다음에 대진고를 지나서 은행사거리에서 중계동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고요. 상계역까지 마무리되는 그런 지하철입니다. 자, 이 라인에서 핵심은 여기 2호선, 5호선, 경의중앙선, 분당선 환승이 가능한 왕십리역이고요. 또 여기 4호선 환승이 가능한 미아사거리역, 그 다음에 여기 7호선 환승이 가능한 하계역, 그 다음에 중계동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는 은행사거리역,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보시면 거의 대부분 지하철이 없던 곳을 훑고 가는 노선이라 수요가 많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면에 단점은 이게 파워가 있는 지하철은 아니라는 겁니다. 구간도 서울 핵심 지역까지 직접 연결되는 지하철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동북선은 여러 변경안들이 많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중전철화 및 분당선 직결 요구입니다. 자, 뭐냐면 동북선이 작은 경전철이고 말씀드린 대로 노선도 짧아서 이게 왕십리역에서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걸 왕십리역에서 요 밑으로 연결되는 요 노란색 분당선 아시죠? 요거랑 연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경전철 말고 분당선으로 이어지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야기는 달라지죠. 환승이 필요 없으니까 강남 접근성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것이고 경전철과 중전철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어차피 경전철 철도 깔 거 조금 튼튼하게 중전철 이송 가능하도록 철도 까는 게 그냥 뭐 딱 봐서는 그리 어려워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주민 서명 받고 2016년 서울시에 해당 경전철을 분당선 중전철로 연장하라는 약 10만 명의 청원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안이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왜냐하면 중전철화 시 증가하는 비용 및 편익 문제가 큽니다. 그냥 철도 더 튼튼하게 놓는 게 다가 아니고 경전철과 중전철은 사업비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 다시 받아야 되죠. 그럼 공사 지원은 필연적이고 타당성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되면 좋은데 이건 정말 리스크 있는 것이고요. 저는 그냥 빨리 되는 것부터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통망에서 속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동북선 경전철 관련해서 하나 더 이야기가 되고 있는 안을 말씀드리면요. 여기 우이신설선과 연결입니다. 원래 우이신설선은 북한산 우이역이 종착역인데요.
우이에서 여기 1호선 방학역까지 연장 3.53km, 또 방학역에서 7호선 마들역을 거쳐서 여기 동북선 상계역까지 이렇게 연결시키자는 거고요. 사실 우이 신설선은 현재 이용객이 많지 않아서 동북선과 연결된다면 거대한 강북의 한 노선이 완성되고 조금 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죠. 실제로 예전에 노원구 지역구에 출마했던 안철수 의원의 공약이 동북선 상계역에서 마들역, 방학역까지 연장해서 우이 신설선과 직결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호재를 주로 말씀드렸다면 지금부터는 장위 뉴타운의 전반적인 입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직주 근접성입니다. 주요 업무 지역인 CBD, GBD, YBD 보면요. 먼저 YBD는 직선거리 15.4km로 조금 멀고 GBD도 지금은 조금 멀죠. 하지만 이 GBD는 GTX-C와 동부간선도로 지화 등으로 많이 개선될 예정이고요. 자, CBD는 별도로 볼게요. 자, 레미안 장위 포레카운티 출발 광화문역 도착을 기준으로 지도를 찍어보면요. 먼저 172번 타고 한 번에 가는 방법, 아니면 돌고지역까지 버스를 타고 가서 6호선 타고 가서 청구에서 갈아타는 방법,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으나 이렇게 해서 미아 가가지고 미아까지 와서 4호선 타고 쭉 가다가 갈아타는 방법도 있죠. 아니면 여기 광운대역까지 가서 1호선 타고 쭉 가다가 갈아타는 방법, 그런 방법 등이 있습니다. 걸리는 시간은 최소 50분에서 그 이상 소요되네요. 조금 걸리네요. 이게 5호선이라 그런 건지 1호선 시청역을 기준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역시 172번 한 번에 가는 버스 있고요. 가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소요 시간은 최소 46분부터 시작하네요. 근데 사실 이 정도면 접근성이 아주 좋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강북 지역에서 CBD까지 30분 내에 끊어주는 지역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면에서 사실 지금은 직주 근접성 측면에서 좋은 편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위 뉴타운의 미래는 다르죠. 일부에서 말씀드린 GTX와 동부간선도로로 인한 GBD 접근성이 강북에서는 청량리 정도를 제외하고는 최고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고요. 이런 강남 접근성을 가진 지역이 없습니다. 이렇게 직주 근접성은 현재와 미래를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학군 알아볼게요. 장위 뉴타운의 초등학교는 여기 사립초인 광운초와 성곡초등학교, 장월초등학교, 장곡초등학교, 장위초등학교 이렇게 위치합니다. 학급당 학생 수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과밀학급이 아니고 또 초등학교가 많아서 특별히 문제될 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고등학교는 그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다소 부족한 상황이고요. 보시면 중학교는 남대문중, 광운중 이 정도고 고등학교는 거의 없죠. 이렇게 초등학교에 비해 중학교, 고등학교 수가 다소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신 서울 3대 학군 중 하나인 은행사거리가 차로 약 4km 거리에 있고요. 동북선 개통 시 은행사거리역으로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기 때문에 이 점은 강점으로 꼽힙니다. 사실 제 생각에 장위 뉴타운은 중고등학교 수가 조금 부족하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강북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고요. 그건 서울의 3대 학군인 대치, 목동, 중계중, 중계학원과가 가깝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사실 강북 지역 학군은 중계를 제외하고는 누가 우위다 하기가 어렵죠. 비슷한 수준인데 장위는 여기에 중계 접근성이 추가되니 그만큼 강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환경, 인프라 보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거는 장위 뉴타운의 가장 큰 자랑거리죠. 북서울 꿈의 숲입니다. 위치는 여기고요. 장위 뉴타운에서 도보로 충분히 이동 가능한 거리입니다. 이곳 인기 많고요. 봄이나 가을 날씨 좋을 때 여기 나들이 온 차량들 때문에 도로에 길게 늘어선 주차 차량들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마포구 월드컵 공원, 송파구 올림픽공원, 성동구 서울숲과 함께 서울의 대표적인 공원이죠. 공원 안에 산책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양한 문화 편의시설도 있습니다.
먼저 여름철이면 물놀이 할 수 있도록 물놀이장이 개설되고요. 탈의실 등도 함께 개설됩니다. 그리고 꿈의 숲 아트센터라고 여기는 공연, 전시하는 곳인데요. 현재 상영작이 꿈의 숲 그림 도시락, 꿈꾸는 100층짜리 집, 곤충 파충류 체험전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좋은 장소가 있고요. 또 전망대도 있는데요. 전망대에 오르면 서울 북동 지역 전체를 조망할 수 있고 멀리 롯데월드 타워도 보입니다. 또 넓게 펼쳐진 잔디라든지 인공호수, 수목원 이런 건 기본으로 있고요. 이렇게 사슴 방사장도 있죠. 여기는 근처 자판기에서 먹이를 사서 사슴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편의 쇼핑 시설로는요. 광운대역에 바로 여기 이마트와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마트 타운이 위치해 있죠. 그리고 이쪽 미아 쪽으로 조금 오면 롯데백화점, CGV, 이마트, 현대백화점 있습니다. 백화점을 이렇게 두 개나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강북에서 흔치 않죠. 또 밑으로는 홈플러스 올곡점도 위치하고요. 그리고 이쪽에 광운대 역사 개발하면 이곳에 문화, 편의시설도 추가적으로 입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여기는 안 나왔는데 이렇게 밑으로 가면 안암역에 고대병원 있고 또 이쪽으로 내려가면 경희대학교 병원, 경희의료원 등도 멀지 않은 거리라 충분히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광운대의 역사 개발부터 GTX-C, 동부간선 지하와 동북선 경전철 등의 장위 뉴타운의 호재부터 직주 근접성, 학군, 환경, 인프라 같은 장위 뉴타운의 입지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장위 뉴타운은 이것 외에도 장위, 이문, 휘경, 청량리로 이어지는 이 4만여 세대의 동부권 신경제 중심지로서의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추후 서울 동부권은 이 장, 이, 휘, 청, 이 라인을 중심으로 발전할 것이고요. 그 시작점이 장위입니다. 이렇게 해제 구역이 조금 있다는 게 단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남은 구역으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해제 구역도 추후 재추진될 가능성도 존재하기에 앞으로 이런 점들은 보완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 추후 부동산 선택 시 이런 점 충분히 고려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2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3부에서는 장위 뉴타운의 구역별로 특장점들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 정대디였습니다.